단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했나. 예전에 테슬라로 비트코인을 결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샀던 걸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 관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X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일론 머스크 1등 공신, 머스크의 코인은 도지.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도지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트럼프 당선 예측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측이라고까지는 안 했고요. 우리가 그 선거 당일 전까지도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앞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또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대신 이건 선거인단 제도고 승자 독식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박빙에서 약간 앞서지 않을까, 트럼프가. 그래도 그 주에서 선거인단이 많은 구주, 경합주, 그 중에서 한두 개만 가져와도 앞설 수 있겠다, 그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모든 경합주에서 한 군데 빼놓고 트럼프가 다 가져가는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예상했던 결과보다는 더 크게 트럼프가 앞섰다, 그렇게 확인이 되죠. 당선을 떠나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추진력이 있을 것 같나요? 네, 그 트럼프가 공약에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이제 국가 전략 비축 자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비트코인을 이제 그 비축 자산으로 모은다는 건데, 실제로 그 의원 중에 한 명, 신시아 루미스라는 의원이 법안을 이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상세히 보면은, 대략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100만 개까지 모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의원이 정책을 통과시키는 과정 안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도 통과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안에서 아무래도 지금 공화당이 과반을 앞서는 의석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예전에 민주당 같으면 반대하고 이 법안을 그냥 무시하고 엎어버리고 채택을 안 하는 경우가 확률이 더 높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채택되는 쪽으로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비트코인은 갈 길을 갔는데, 대통령도 비트코인 밀어주겠다고 하고, 그런 의원들도 이런 법안들을 상정하고, 그러다 보면은 분위기도 점점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가고, 그거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더 기재가 더 커지는 거죠. 내년 그 공화당 정부가 이제 딱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좋게 흘러갈 수가 있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정책 중 유효하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미국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정부 보유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20만 개에서 2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팔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걸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에 갑자기 큰 매물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예전에 마운트 국수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만 개, 16만 개 정도가 시장에 나온다고 했을 때도 거의 30%에서 막 반토막까지 나는 그런 조정을 코인 시장을 많이 겪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참 상승하고 있는데 특정 매물이 몇십만 개가 나온다, 이러면은 그냥 물이 잘 타오르고 있는데 그냥 바가지로 물 붓는 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런 매물들,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 낙성 매물들이 언제 나오나, 이래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 미국 정부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상당히 큰 호재다. 잠재적인 리스크를 일단 하나는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만큼 안 좋은 악재는 없거든요. 현재까지로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차피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이런 사태는 오히려 불장 시즌에는 더 안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인 리스크는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오로지 그 20만 개가 있는 미국 정부의 코인을 안 팔겠다고 한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 정부가 출범을 해서 코인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가격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우와 이런 걸 한다고? 우와 저런 게 진짜 추진을 하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투자에서 또 투심이 좋게 작용하거든요. 그렇다면 가격 상승을 또다시 이어가는 그런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나오고 실현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이 아니었는데 바뀌게 된 계기와 비트코인을 강조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사람들이 약간 좋게 이야기하면은 뭐 트럼프도 뭐 변화가 생겼고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좀 미화시키고 싶진 않고요. 그냥 일단은 표를 많이 받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표를 많이 받으려면은 그러면 어떤 그 지지층들을 공략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그런 형성된 그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의 여론에 좋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요런 그룹들을 내가 지지층으로 끌어오려면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게 좋겠는가? 그 밑에 보좌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후보님 뭐 이런 정책도 있고 이런 정책도 있고 친암호화폐 젊은이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지층들을 끌어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언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들 친암호화폐 그리고 실제로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도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선 후보인데 그에 관련해서 특정 조언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 그런 자금을 실제로 암호화폐로 이제 받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선거 자금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우호적인 후보가 누굴 것이냐 그런 후보를 많이 밀어줘야 암호화폐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고 우리도 뭐 수익을 실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쪽 산업이 발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쪽을 먼저 선점해서 공략을 했고 그리고 암호화폐 지지자층들이 트럼프 쪽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도 그쪽으로 흘러갔고 결국은 당선이 됐고 그래도 이런 그림이 잘 그려진 거죠. 일론 머스크도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 뭐 가장 큰 이유는 이 코인 이쪽의 입장보다는 본인의 이제 테슬라나 스페이스X 이런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막고 없애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지난 민주당 정권은 일론 머스크의 그런 원하는 정책들을 다 규제하고 오히려 막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조금 더 앞당기려면 오히려 대세인 후보를 내가 지지를 해서 그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은 규제를 모두 풀어주고 오히려 내가 하려는 산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꿈꿔왔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로 본인이 유세장을 찾아가고 엄청난 자금도 투입하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유세장에서 같이 따라다니고 1등 공신으로 그걸 찍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좋은 기대감과 결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단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했나 예전에 테슬라로 비트코인을 결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샀던 걸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 관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죠. 지금은 X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일론 머스크 1등 공신, 머스크의 코인은 도지.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도지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사슬처럼 이어진 관계의 고리들로 때문에 오르는 거지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도록 막 도와주고 이런 생각이나 정책을 밀어야겠다라는 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냥 일단 본인의 그 주 회사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트럼프 당선에 힘을 써서 그런 걸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비트코인을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일단 투심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계속 안 좋은 소식들만 나왔지 않습니까? 루나 사태, FTX 사태 이런 게 터질 때는 그 누구도 투자에 이제 관심 자체를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ETF가 승인된 이후로 블랙락에서 출시되고 여러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되고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와, 정말 이게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는 게 느끼고부터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 시장에도 돈이 흘러 들어오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 유동성이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국가전력 비축 자산 이것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공약했는 것들이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투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믿고 이제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자산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에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상한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책을 어떤 것을 펼치고 뭐 어떤 혁신적인 게 더 나올지 그것을 정책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사이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 그냥 예측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의 구체적인 사항이나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오차 범위는 좀 더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해마다 사이클이 돌아갈 때마다 알트코인은 이제 끝났다. 비트코인 상승만 하지 알트코인은 같이 안 따라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과거 역사에도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런 장세들은 왔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알트 불장이죠. 예, 그런 시장은 늘 왔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번에는 안 온다, 이번에는 안 온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체감적으로 너무 기대를 빨리 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사이클적으로 보면 항상 비트코인이 최고점의 시세를 찍고 이후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사이 그 사이에 알트코인들이 거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뭐 지금 당장 최고점을 찍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먼저 갈 길을 가야 된다. 고점을 먼저 선점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약간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시점이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들이 추격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들 역시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러면은 그 밑에 중하위 알트코인들까지 따라가는 그런 흔히 말하는 불장이 그때 돼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알트 내 알트 왜 안 가? 이러신 분들은 좀 더 시기를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동안 알트코인들이 완전 불장 같은 시세는 주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따라가는 모습들은 어느 정도 나와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코인을 들고 막 한숨 쉬고 맨날 빠지구나 아유 죽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내년까지는 들고 가기는 훨씬 여유로운 장이 될 것이다.